자, 두 번째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달 반 만에 조정 대상 지역 해제, 규제 완화 시그널입니다. 자, 국토부가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비수도권 지역의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했습니다. 자, 현재 지방 부동산 시장 상황과 세종을 제외한 지방에서 주택 거래 시에 무엇이 달라지는지 한번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일단 달라지는 거 대표적으로 본다 그러면 일단 대출에 대한 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규제 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본다 그러면 주택담보대출, 그러니까 LTV가 70%까지 나오게 되고요. 또한 이제는 DTI도 한 60%까지 이제 상향이 되겠죠. 근데 무엇보다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이 좀 가능해질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큰 어떤 변화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해보겠고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투기과열지구에서 만약에 해제가 된다라고 본다 그러면 10억 초과 아파트들도 이제 대출이 좀 가능해지는 것이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득 주택에 대한 증빙 자료 이것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해제가 된다라고 본다 그러면 일단 LTV 한도가 70%까지 더 늘어나게 되는 부분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취득세 부분도 좀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양도세 중과 부분도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세제 혜택도 어느 정도 세제 변화도 이제는 모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는 이번에 조금 의아했던 게 사실 뭐 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제는 수도권 지역에서 파주, 그 다음에 동두천시, 안성, 양주, 평택 여기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이 또 빠져나갔다는 것도 제외시켰다는 제외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고무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세종입니다. 세종 같은 경우는 투기과열지구, 투기 지역에서 빠지긴 하셨는데 빠지긴 했지만 조정 대상 지역은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세종 지역은 사실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빠진 쪽은 굉장히 조금 좋아하는 분위기. 왜냐하면 대출 규제가 좀 사라지게 되고 세금 부분도 완화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변화가 좀 많이 느껴진다. 그러면 이제는 부동산 시장이 좀 활기를 줄 것이냐, 정부의 의지대로.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그러니까 규제 지역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대출이 계속적으로 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제 따라서 사실 분들 아니면 내가 신규로 또 주택을 매매하실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그래서 아마 이자 부담에 대한 상당한 어떤 부분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규제 지역의 해제에 따른 어떤 내용을 살펴보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전망까지 좀 짚어주셨고요. 요 내용을 제가 그 대본을 받으면서 교수님하고 한테 한번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교수님하고 일전에 우리가 이 방송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국회에 통과할 법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다 해제시키자라고 하는 의견을 내셨던 적이 있어요. 자, 지금 현재로서는 두 달 전에 조정 대상 지역을 일부분 해제시키고 현재로서는 2달 만에 지금 지방을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역들을 규제적으로 다 해제시켰습니다. 수도권은 일부만 해제시켰고요. 자, 지금 현재 굉장히 이제 거래량도 실종된 거래량도 없는 상태고 한 상태에서 이 침체기를 막기 위해서는 일각에서는 전부 다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때요? 교수님 예전 의견하고 동일합니까? 당연합니다. 네, 그러니까 첫째요. 지금 거래가 아마 당분일에 전쟁 기간을 제외하면 거래가 가장 심각하게 지금 저조하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거래가 없는 게 도대체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가? 저는 그런 면에서,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이나 또는 투기 과열 지구를 설정하는 목적이 뭐예요? 주택 가격의 과열을 막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가지고 무슨 뭐 양도세를 더 걷겠다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럼 정부가 좀 신속하게, 아니 그 규제를 할 때는 되게 신속해요. 근데 이걸 해제할 때 왜 그렇게 굼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당장 해제하고요. 네. 당장 해제하고, 전 당장 해제해도 주택 가격이 절대로 저는 과열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에 지정을 하기 위한 조건이 있잖아요. 뭐 몇 달 뭐 주택 가격이 전혀 그 걱정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거래를 좀 활성화시켜야 되고, 주택 가격을 더 이상 크게 떨어지는 거를 저는 막아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것도 되게 핀셋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꼭꼭 집어가지고.
저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조치는 조금 서툴렀다. 그 시장을 너무 지금 안이하게 보고 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지난번에 해제할 때 전국의 그 지정을 전국 해제대한 해제하고 예. 그리고 또 이게 꿈틀대는 데가 있으면 그때 또 핀셋 좋아하니까 그때 가서 핀셋으로 하면 되는데 예. 그냥 전국을 거의 전국을 조정지역으로 해놓고 이렇게 이게 주택 시장이 과도로 침체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렇게 미적대는 거는 저는 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우리 교수님께서는 수도권 서울 지역 전체를 다 해제시키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직까지 서울의 메인 지역들 수도권의 인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매수 심리가 살아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이 와중 속에서 현 정부가 과연 서울 지역과 수도권 지역 그리고 세종 지역까지 과감하게 풀 수 있는 그런 어떤 베이스가 깔릴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제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정부가 아직은 집값이 더 빠져야 된다라는 이제는 그 기조가 있는 거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수 심리는 사실 수도권 지역은 좀 살아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통계를 좀 봤습니다. 일단 세종을 제외하고 나서 전 지방에 있는 전 지역에 있는 이제는 규제를 좀 해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하루 만에 이제 매물이 아파트 거래 건수로 본다 그러면 6천 건의 매물이 사라졌어요. 그 걷어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규제가 해제되니까 이거는 좀 가격이 좀 오를 수 있겠다라는 어떤 심리적인 어떤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진짜 봤더니 한 6천억 건의 전국 아파트가 매물이 좀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는 서울 수도권만 좀 몰아서 본다 그러면은 사실 서울 수도권에서 많이 매물이 사라졌습니다. 사실 상관없잖아요.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투기과열지구에 투기지역까지 있는 지역인데 사실 여기서 아무 상관은 없거든요. 이번 정책에 아무 상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주택을 좀 규제 완화해뒀다. 이거 나오자마자 시장에 내놨던 매물을 조금씩 이제 걷어들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건 왜 그럴까라고 본다 그러면 규제 완화가 이제 서울 수도권까지 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기대 심리가 이제 반영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은근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 수도권까지 규제를 이제 완화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조정 대상 제약이라든지 투기 과열지구에서 풀어준다 그러면 일단 대출이 풀리거든요. 대출 문제가 좀 풀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이제 해소가 되면은 사실 어느 정도 매수나 매도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거래가 활발하게 되면은 이제는 사실 또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어떤 기대 심리가 반영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시장에 있다. 그래서 아마 정부가 그걸 알아서 아마 서울 지역의 수도권은 지금 안 건드리고 있는데, 제 개인적 생각은 아까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거든요. 어느 정도 규제를 풀어줘야지만 사실 거래가 일어나는 거고, 거래가 일어나야 부동산 시장이 살고요. 건설 경기 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건설 경기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보다 언젠가는 규제를 풀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침체가 길어지면 수도권 지역 규제 지역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네, 저는 뭐 언젠가는 될 것인데 그 타이밍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교수님도 뭐 동일한 생각이실 것 같아요. 일단 침체가 길어지면 뭐 지금 당장에 풀어야 된다 말씀하시니까 침체가 길어지게 되면 수도권 지역도 서울 지역이나 규제가 완화되고 전체적으로 다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그 내용을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그 가장 많이 올랐을 때가 수치상으로 2021년도 8월 달부터 10월 달까지가 가장 많이 고점을 찍었던 시기입니다. 그렇죠? 그 전부터 아까 말씀하신 19년도부터 계속 올랐다. 17년도 올라오긴 했지만 전초전 아니었냐라고 했는데, 그 전 정부에서 26번, 27번 정도의 계속적인 과열되다 보니까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걸 못 잡았죠. 그리고 나서 지금 집값이 1-20% 떨어진다고 해서 지금 계속 또 정책을 내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조금 1년 만에, 1-2년 만에 어떤 좀 밸런스가 안 맞는 게 아닌가. 저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금 2017년서부터 한 5년 지났잖아요.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산불처럼 불붙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요, 하는 총재가 기준금리를 0.5%로 내렸던 게 결정적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저는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부동산 업계에 계신 분들은 아니다, 공급이 문제였다. 그쵸,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다. 그러니까 공급만 느리면 이거 잡힌다고 했는데 그게 아닌 게 드러났잖아요. 이제 기준금리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규제 다 풀어도 저는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하향 안정된다. 그리고 천천히 안정될 거다. 왜? 지금 매물을 갖다가 지금 다시 거두는 사람들은 올라갈 기대를 하기 때문에 거두었는데, 아니 뭐 매매가 있으려면 파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사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사는 사람이 없는데 금리가 높아서. 저는 그래서 이 규제 조정 지구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이런 방법으로 대출 옥죄고 세금 물리고 이런 방식은 왜 생겼냐 하면 너무 저금리 때문에 불이 붙어서 생긴 건데, 저금리가 다 없어지는 상황에서도 그거 계속해서 붙들고 있으면 금리 올려서 시장 죽이지, 규제 때문에 시장 죽이지, 시장을 두 번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생기를 제대로 살려서 국가 경제에 건전한 어떤 그런 기여를 하는 산업으로 바꿈을 하려면은 일단 금리는 세계 추세에 따라 올라가 주니까 불필요한 이 공무원들의 이 권력 행사, 이 규제 행사를 저는 과감하게, 그게 윤석열 정부의 정책 아닌가요? 자유, 그 다음에 시장, 공정과 상식 아닌가요? 왜 국토부 사람들 아직도 그 규제 붙들고 앉아가지고 그거 옥죄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금리가 오르는 이 시점에서는 네. 규제가 필요 없다. 그리고 지금도 벌써 몇 달째 지금 상당수 분 지금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있잖아. 아주 해지하기 좋은 시점이죠 지금. 저는 그래서 서둘러 이거 해서 주택 시장에 그 절벽처럼 떨어지는 것을 막아줘야 우리 국민들도 심리가 좀 안정이 된다. 그래야 건전한 매매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저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가장 병폐스러운 규제 조정, 그 다음에 이 뭡니까 투기 과열지구 조정 같은 이런 아주 전근대적인 이런 이 규제를 하루빨리 풀어주는 게 저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철학하고도 딱 맞아 떨어지는 거다고 봐서.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규제 지역 해제와 그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